보통은 이제 타공을 많이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해서요. 비용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뭔가 좀 많이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동그란 거를 많이 막 박아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엄청 없어져요. 2개를 뚫러서 뭐 10줄을 넣니 뭐 3줄을 넣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본 조도는 맞아야 돼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하면 안 되니까 30평대 기준에는 120W에서 보통 150W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 네. 거실 인테리어 정말 많이들 신경 쓰시는데 네. 조명 하나 때문에 네. 망하기도 하고 네. 오히려 더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가구나 뭐 인테리어는 진짜 잘 해놓고 조명이 막 너무 쨍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크기의 이제 조명이 달려있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제가 안타까웠고 근데 이게 신경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인테리어의 시작이 아니고 거의 끝에 가서 조명을 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럼 적어도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거실 조명만큼은 그렇게 안타깝지 않게 할 만한 팁들을 네. 팍팍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실 인테리어에서 조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피디님은 낮에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 있잖아요. 네. 아침 10시부터 한 4, 5시까지는 보통 우리가 집에 없잖아요. 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조명 켜고 생활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조명을 또 켜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조명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시간에 저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고 많은 바쁜 현대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 맞네요. 네. 그리고 이 조명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되게 딱딱하고 너무 쨍하고 불편한 공간이 될 수도 있어 버리는 거죠. 이 조명을 간과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진심이에요. 네, 너무 반말해 버렸네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짜 이거 거실을 망치는 조명이야. 이렇게 하면 정말 후회하는 케이스 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조명을 2가지로 좀 나눠보면 직부등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명 형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매립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직부등일 경우에는 거실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아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건 뭐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알겠죠? 그쵸? 이거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20평대 거실인데 뭐 60평대 조명을 막 엄청 큰 걸 단다거나 아니면 거실이 굉장히 큰데 되게 옹졸한 아주 작은 사이즈나 이런 거 제대로 보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 케이스가 종종 있다는 거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매립등이나 직부등이 이건 마찬가지로 조도가 너무 높거나 편안한 느낌이 안 들고 실험실에 내가 앉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낮거나 조도가 너무 낮아서 책도 보고 요리도 하는데 너무 어두운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매립등의 경우에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매립등을 많이들 하시고 어디에 뚫어야 될지 얼만큼 뚫어야 될지 이런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예를 들면 TV 위쪽에 포인트 조명을 넣으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TV 빛과 이 조명빛이 섞여가지고 더 TV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빔 프로젝트 같은 거일 때. 그럴 때 이제 뭐 조절이 자유롭게 되면 되는데 뭐 한 번에 켜지고 꺼지고다 그랬을 때 프로젝트 앞에 이제 조명이 막 약간 있거나 뭔가 이럴 때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독서하는 뭐 1인 소파나 테이블 근처에 조명이 사실은 있어야지 이제 밝은데 뭐 아예 내 머리 뒤에서 떨어져서 그림자 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소파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위에서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누워있으면 눈이 이렇게 눈뽕 오거나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아요. 저희 집을 설계하면서도 사실 되게 많았어서 그런 뭔가 안 좋은 것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상치 못한 것들. 스위치가 한 번에 온오프 될 때. 그러니까 거실이 넓은데 거기 한 번에 꺼졌다. 한 번에 켜졌다. 이게 무슨 연극도 아니고 온, 오프. 완전 끌 땐 진짜 잘 때 말고는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시간대별로 뭐 TV를 본다거나 뭐 독서를 한다거나 했을 때 온오프를 좀 다르게 하면 좋은데 전체로 이제 조절이 될 때 그럴 때 좀 안 좋은 예시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저희 집의 예시인데 지금 집이에요. 이제 확산형과 집중형 조명을 잘못 쓴 경우예요.
그러니까 확산형이라 하면은 전체적으로 퍼지는 조명인 거고, 집중형은 이렇게 아래쪽만 내려와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아요.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호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전 집에는 다 확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고 좋은데 뭔가 분위기가 좀 없다. 이번에는 좀 상업 공간에 제가 많이 방문을 해서 좀 보고 호텔이나 이런 데도 많이 탐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중형을 좀 많이 쓰는 걸 확인해서 이번 집은 집중형으로 집중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특히 여기 식탁 자리 다이닝 공간에 이 조명이 지금 집중형인데요. 지금 꺼놨죠. 네. 제가 꺼놓은 이유가 있어요. 키면요 눈이 부셔가지고 식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식탁 밑에는 집중형은 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노트북도 하고 독서도 하고 애들 숙제도 하는데 이걸 안 보여서요. 차라리 주변 등을 다 켜고 이거 꺼버려요. 이거는 실제로 또 살아보지 않으면 확실히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쵸. 그래서 이 다음에는 식탁 위에는 집중형을 바로 위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타공등을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제 타공을 많이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해서요. 비용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뭔가 좀 많이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동그란 거를 많이 막 박아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엄청 없어져요. 근데 이제 어두울까봐 걱정하셔서 그거를 막 많이 이제 미리 두려움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경우, 그러면 이제 공간이 되게 럭셔리하고 예쁜데 그게 막 따닥따닥 있음으로써 백화점에 있는 그 약간 진열대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자연광과 좀 믹스매치 되면서 조명이 좀 쓰여야 하는데 너무 조명 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또 간격이요. 간격이 이도저도 아닐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알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 번 경험 끝에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우신데,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이제 조명 하시는 분하고 좀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좀 감이 생겨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1m를 떼야지 예쁘다, 뭐 2m를 떼야 예쁘다, 뭐 이런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해봤을 때 눈이 편안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예쁜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고 보통 이제 이 온라인에 있는 사진들만 참고하셔가지고 막 간격을 지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구멍을 뚫었다 막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구멍을 막 뚫어달라고 해서 뚫어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막아달래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타공등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뚫는지 이런 것들은 좀 뒤쪽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거실에 뭔가 테이블, 긴 테이블이 있는데 그 위에 좀 뚫고 싶었는데 뭔가 애매하게 사이즈도 안 맞고 삐껴 있을 때, 이럴 때 되게 아쉽죠. 그래서 뭔가 가구와 이런 것들이 선정되기 전에 사실 조명 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하고 나서 조명을 하면 너무 늦어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우물천장이라고 해서 사이드는 조금 내려와 있고 이제 가운데 쪽은 움푹 파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드랑 가운데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만 너무 많이 이제 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되게 가운데는 집중이 되는데 뭔가 사이드는 또 어둡고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조명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나는 노란 조명이 너무 좋아, 나는 호텔 같은 느낌이 좋아, 다 노랗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생활하실 때도.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섞어드리는 편이거든요. 뭐 간접 조명은 노란 불빛을 쓰지만 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조명은 4000K를 쓴다던가 이렇게 좀 믹스 매치를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얀 불빛, 나는 밝은 게 좋아, 하얗게, 그럼 이제 실험실처럼 돼버리는 거고, 난 노란 게 좋아, 막 하나가 너무 어둡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섞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 계획 하실 때는 본인의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거실에서 나는 휴식을 할 건지, 아니면 휴식과 독서를 같이 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명 색깔이 달라질 건지, 아니면 정말 나는 거실에서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서재형으로 꾸미실 건지, 목적에 따라서 조명의 계획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세요. 그냥 조명은 천장에 달린 거, 나는 여기서 그냥 얘랑 상관없이 알아서 생활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냥 조명을 켜고 켜고, 그러면 나는 켜지면 뭔가 할 수 있고 꺼지면 자야 되고, 이런 정도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거실을 좀 망치는 조명 케이스를 알려주셨다면 네. 거실 조명은 이런 것만 알고 하면 된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너무 쉽고 간단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돌출형 직부 형태랑 매립 조명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돌출형 직부 형태는 주로 뭐 동그랗거나 네모난 형태가 되게 많아요. 네. 매립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돌출형일 때 안 예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잘 살릴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필수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켜고 끄고 이게 다가 아니고 요즘에는 밝기 조절이 되는 조명이 있어요. 뭐 리모컨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밝기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이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색 변환도 가능해요. 조금 따뜻한 불빛으로 갔다가 밝은 불빛으로 갔다가 이렇게 뭔가 변화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 조명이라면 사실은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독서를 할 건데 뭐 편안한 느낌으로 독서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약간 이제 따뜻한 불빛으로 갔다가 네, 내가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앞두고 막 졸린 조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환한 밝은 조명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직전에 TV를 켜놓거나 아니면 좀 맥주 한잔 하시거나 편안한 분위기로 하고 싶다. 그럼 조도도 낮추고 조명 색깔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색깔과 조도를 변환한다면 그게 매립이든 직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부등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그거면 돼요. 끝난다는. 네. 오. 저는 그것만 있으면 이 직부등 역할은 다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직부등 말고 요즘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매립등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간접 조명이라고 불리는 도대체 그 간접 조명이 뭐냐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시는데 간접 조명은 일단은 광원이 보이지 않는 조명이에요. 보통 이 조명은 뭐 예를 들면 커튼 박스라고 해서 커튼 다는 박스에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우물천장에 살짝 날개를 더 달아서 안 보이게 하는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접 조명의 역할이 주등, 타공등이라고 말하는 거랑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간접등은 되게 은은하게 사용하는 건데 이게 또 두 개가 같이 켜지면 오히려 망쳐버려요. 무조건 저는 따로 켜지게 하거든요. 같이 켜지면 주등과 간접등의 나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조명, 광원이 안 보이는 조명은 편안한 느낌에서 따로 켰거나 끌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주등도 마찬가지예요. 온오프를 따로 할 수 있게 꼭 하셔라.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요. 간접등은 사이드로 돌리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커튼 박스 있는 데 쪽 아니면은 뭐 벽 쪽의 사이드 이런 쪽에 좀 멀리 돌리시면 되고요. 매립등은 가운데, 거실에 우리 등박스 있는 부분 가운데에 다시면 돼요. 그럼 훨씬 쓰실 때 효과적이실 거거든요. 간접 조명을 사이드에 넣는 이유는 주등은 보통은 생활할 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실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주등의 역할이 되게 크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 다 들어갔어요. 막 들어가고 아이들도 자고 혼자서 이제 TV를 보면서 뭔가 휴식 여유롭게 하고 싶다. 그럼 사실 뭔가를 막 이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사이드에 조명을 켜놓으면 오히려 분위기가 되게 릴렉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거나 뭔가 사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는 좀 더 잘 어울린다고 봐서 간접 조명은 사이드로 배치를 하시고 그게 창가든 아니면 벽 끝이든 사이드에 배치를 하시고 주등은 가운데 배치를 하시는 게 생활에서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을 할애할 게 많이 없으시면 간접등을 안 해요. 저희도 추천을 안 드려요. 일단 주등이 이제 메인이잖아요. 메인 등을 안 하고 간접만 하면 안 되니까 주등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비용이 남을 경우에는 간접 조명을 하시라고 추천드리죠. 근데 그게 되게 차이가 커요. 또 보기에 이게 그냥 메인 등만 하면 되지 난 잘만 보이면 돼 라고 하겠지만 그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뭔가 본인의 생활이나 분위기에서도 좀 차이가 크게 나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별 스위치 만들기예요. 부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주등, 간접등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등에서도 뭐 라인을 좀 나눠서 1열, 2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등도 동그랗게 뭐 사이드,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자유롭게 나눠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온오프 하면 되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방에서 생활할 때는 켤 때는 뭔가 생활하고 끌 때는 잔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거실은 어때요? 여러 사람이 생활하죠.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온오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스위치 개별 조절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 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는 없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따라서 조도를 조절하실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하실지. 와, 들어보니까 네. 이 스위치 역시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목적으로 거실을 꾸미는지가 있어야 나오겠다. 예를 들면은 창가 쪽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책을 많이 읽는 가족이 있으시다. 근데 반대쪽도 다 키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만 따로 켜지게 한다거나. 듣고 보니 진짜 인테리어는 매번 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네. 그쵸. 진짜. 나와 우리 가족을 좀 네. 파악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 목적에 맞는 확산과 집중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활동적인 것을 많이 하실 때는 사실 확산형이 있는 게 좋고요. 또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크게 바라보고 휴식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집중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의 꿀팁은 이걸 섞는 거예요. 우리 생활 패턴이 공부할 때는 딱 방에 들어가서 하고 거실에서는 TV만 보고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섞어서 하시면 아마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소파에서 TV도 보지만 독서도 하거든요. 그럴 때 독서할 수 있는 등을 따로 다는 거예요. 이 조명 두 개는 독서등이야. 그래서 독서할 때 따로 켜야지 라고 생각하면 따로 스위치도 달고 조명도 따로 다는 거고요. 이게 좀 이름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독서할 땐 집중하니까 집중형인 건가? 맞아요. 이렇게 하시죠. 근데 눈이 좀 나빠질 수 있어요. 너무 집중해서 약간 앞에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책을 본다거나 좀 자세하게 집중해서 눈으로 보는 거는 오히려 저는 확산형을 쓰시는 게 눈의 피로를 덜 할 수 있고요. 집중형은 오히려 분위기 낼 때 와인 한잔 하거나 글씨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걸 막 보지 않는 때는 사실은 집중이든 확산이든 상관은 없는데 분위기를 더 좋게 하는 거는 집중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온오프 스위치를 따로 키시거나 좀 믹스매치 무조건 섞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타공 배열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일하는 이제 팀원들도 이번에는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배열을 할 때 일단은 다른 집을 따라하거나 너무 획일화되거나 하지 말고 우리 집의 용도나 내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서 타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예를 들면 이 집의 거실의 역할은 휴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가운데 등이 타공등이 없거든요. 머리 위쪽과 앞쪽에만 있어요. 네. 이 집은 창가를 바라보고 주로 휴식을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공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집의 예시를 좀 드려봐 드릴게요. 네. 이 집은 여기 보면 가운데 조명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아직 불을 꺼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집은 어린아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주로 밝게 생활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제 조명이 많은 형태예요. 아까 그 앞집은 부부 둘만 있었고요. 편안하고 릴렉스의 거실의 목적. 여기는 뭔가 활동적인 하는 거실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사실 예시를 좀 드려서 보여드리면 저희 집은 오히려 타공을 좀 제가 안 했거든요. 오히려. 최대한 좀 타공을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조명을 사용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타공돼 있잖아요. 저는 소파 위에서 제가 독서를 하려고 아예 계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 위쪽에서 조명을 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2개를 뚫러서 뭐 10줄을 넣니 뭐 3줄을 넣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본 조도는 맞아야 돼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하면 안 되니까 30평대 기준에는 120W에서 보통 150W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50W로 가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120이 넘어야 되고 150이 되면 안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쯤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30평대 기준으로 뭐 100도 괜찮고요. 110도 괜찮아요. 그 근처로 이제 시작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와투스보다는 타공할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하게 와닿으실 건데 도대체 이 위치를 어떻게 뚫으냐라고 하시는데 예쁘게 뚫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전체를 네모난 어떤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땡땡땡땡 이렇게 뚫으면
안 예뻐요. 차라리 요즘에는 약간 모아서 뚫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2개를 좀 모아서 뚫는 거예요. 약간 눈알처럼 2개 뚫고 좀 많이 띄고 2개 뚫고 2개 뚫고. 그래서 보통은 30평대 기준으로 인치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도 있거든요. 뭐 3인치나 4인치로 많이 하시는데 보통 2개씩 3줄 정도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2개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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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3줄. 그러면 한 18개 정도가 나와서 보통은 한 110W 정도가 나오고요. 또는 이게 조금 어둡다라고 하면 4인치로 하시면 돼요. 한 단계 큰 조명으로 하시면 배열은 똑같이 하시지만 한 144W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팁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2개를 모아서 하잖아요. 이 모으는 간격이 되게 멀면은 안 예뻐요. 살짝 가까워야 되고요. 그냥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15cm 이내로 뚫어야 돼요. 얘를 많이 떨어뜨리면 약간 눈이 먼 애같이 어설퍼 보여요. 이 간격이 한 10에서 12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간격이라 하면 조명의 가운데 기준이에요. 네, 그 끝과 끝이 아니고 그래서 약간 붙여서 진행을 해야지 조금 더 예쁘게 타공이 된다. 그 간격도 그러니까 무시 못한다는 거죠. 무시 못하죠. 그거에 따라서 되게 이 집이 고급스럽게 되느냐, 되게 어설퍼 보이느냐.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서는 네. 2개씩 3줄 이거는 맞춘 것 같긴 한데 약간 왜 안 약간 예쁘다. 어색하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실패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꿀팁인데 이게 또 알려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제 경험담이에요. 나 이번에 인테리어 했어. 비용 많이 들여서 할 거니까 너무 멋스럽게 럭셔리하게 할 거야. 그래서 분위기 중심적으로 집중형만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예시가 있잖아요. 눈부심과 안 보임. 일부러 좀 실험한다 해서 해봤는데 아 이거는 생활에 좀 불편하다. 예쁘지만 생활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너무 집중형만 했다가는 좀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2번째, 이거는 저번 집에 또 사건인데요. 스위치를 정말 제가 과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크고 끼고 해야지 해서 스위치를 막 10개 이렇게 했거든요. 이사 가는 날까지 못 외웠어요. 그래서 계속 끼고 어디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이 업체, 인테리어 업체도 되게 해주시는 분도 힘들 거고 너무 과해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네. 이게 스위치가 많아야 내가 조합할 수 있는 옵션도 많아진다라고 그쵸. 해서 저도 스위치를 많이 하면 좋구나. 요것 따로 생각하셨죠?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존을 좀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실도 2개나 3개 정도. 그래서 거실에는 사실은 한 3구에서 간접 조명이 있으면 5구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간접 조명이 없는데 5구다? 그럼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구에서 5구가 적합한 것 같은데 저는 거의 10구를 한 거죠. 아직도 저희 남편 예전에 이사 나올 때까지 도대체 이게 어디야? 똑똑딱. 아니 그렇다고 인테리어 되게 예쁘게 해놓고 사실 견출지 붙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스위치도 수입 스위치 하나인데 거기 견출지로 막 1번, 2번 막 써놓기가 그래서 끝까지 안 썼는데 끝까지 못 외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누는 거는 좋지 않다. 헷갈릴 수 있어요. 3959라고 표현한 건 어떤 거예요? 스위치가 예를 들면은 저기 보시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게 2구.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네. 그리고 저 밑에는 4개가 있잖아요. 네. 그럼 4구. 스위치 기준으로 9라고 하는 네.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 네. 그리고 타공할 때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어떡해요. 막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정원 공사하거나 인테리어 할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람들마다 너무 주관적이에요. 밝고 어두움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사이드부터 뚜세요. 사이드부터 뚫었어요. 근데도 좀 어두워요. 그럼 가운데를 좀 더 뚜세요. 그러니까 구멍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완전 많이 뚫지 말고요. 어느 정도 예상해서 좀 덜 뚫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타공을 좀 덜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어두운 것 같다. 그럼 여기에 추가하고 또 여기에 어두운 것 같다. 여기에 추가하고 이렇게 하시면 공사할 때 어려움이 없는데요. 다 뚫었는데 다 막으시려면 도배도 다시 다 하셔야 되고 목공 작업도 다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나름 꿀팁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 다 뚫지 말고 덜 뚫은 다음에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타공을 하셔라.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천장의 조명이 우리 집 조명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조명은 벽 조명도 있고 테이블 스탠드도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장 스탠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조도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천장에만 다 의존하시면 오히려 이 부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얘는 옮길 수도 있고 밝기를 바꿀 수도 있고 개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조명이 혹시 없거나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간접 조명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의 또 컬러 부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실 거는 노란불, 노랗게 되는 불일수록 조도가 낮은 건 아닌데요. 낮게 느껴져요. 그래서 낮게 느껴져서 노란 조명으로 좀 세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조명을 많이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노란 조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요 또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좀 밝게 느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거실 조명을 어떻게 해야 더 편리하고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제가 딱 법칙을 정해서 몇 개 넣으세요, 몇 와트 하세요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실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쓰는 용도가 너무나 달라요. 어떤 분은 TV를 보시는 분, 어떤 분은 여기서 독서를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뭐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용도에 맞게 써야지 이거를 획일화해서 알려드리는 순간 이건 완전 조명 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집이나 사례를 참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거실 공간 조명이 됐지만 결국에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을 때는 망치는 조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요건들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잘 파악하자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거실 조명 인테리어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에 거실 조명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멀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